예, 안녕하십니까. 포도나무 법무사 TV의 포도나무 법무사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기회를 찾아 떠나라.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람들은 변화는 찾아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변화를 기회로 잡느냐, 아니면 변화를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러버리느냐,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로 들은 게 그 2001년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01년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그 박찬석 총장님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서 고향은 경남 산천이었고 시골서 도시로 유학을 왔죠. 대구중학교로. 대구중학교 2학년에 왔을 때 일단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오니까 뭐 낯설고, 그리고 또 아무리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지만 도시에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의욕을 찾지 못하고 그러는 중에 노는 것에 또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반에서 68명 중에서 68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반에서 꼴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우리 박찬석 그 중학생은 성적표를 고치게 되는 거죠. 68등을 1등으로 고쳐가지고 성적표를 시골에다 보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적을 보내고 우연히 시골집에 갔는데 우리 박찬석 그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동네 잔치를 벌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서 유학을 갔는데 1등을 했다. 어떻게 잔치를 안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재산 목록 1호가 있죠. 시골의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한 마리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찬석 총장은 시골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단지 부끄러운 성적표를 보여드리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 성적을 고쳤을 뿐인데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수가 없이 이 사태를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 자리에서, 이 잔치집 자리에서 뛰쳐나왔죠. 마을 오기로 나와가지고 동네 냇가에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쩌면 죽어버려야 될 수 있겠구나.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물속에 쳐박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머리를 뒤통수를 쳐보기도 하고 무슨 그것을 해도 이 사태를 모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다시 잔치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버님은 또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역시 아들을 잘 둬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하고, 그것도 그 유명한 대구중학교에서 이러면서 그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놓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박찬석 그 총장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꼴등을 했는데
내가 왜 고쳐진 성적표대로 왜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성적은 고쳤지만 현실로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고쳤지만 다시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자신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 변화, 그리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연히 성적을 고친 사건이 있었고, 또 부모님이 잔치를 벌리는 사건, 여러 가지 그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고, 또 그 변화하면서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1등도 하게 되고, 또 대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또 나중에는 대학 총장이 되시고, 또 대학 총장에 있다가 또 국회의원에 도전하셔서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이걸 보면서 야, 이 변화라는 것은 꼭 자기가 준비하고 애비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구나. 하지만 그 변화의 모습들을 기회로 연결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걸 보면서 기회를 찾아 떠나라,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죠? 이런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우리 그 PGA,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 PGA 선수인 최경주 선수인데요. 최경주 선수의 예를 보면은 이분도 굉장히 독특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골프를 처음 접했는데, 물론 그 전에 뭐 역도를 하고 굉장히 운동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체육 선생이 운동장에 학생들을 집합을 시켜서 그 학생들을 두 줄로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왼쪽은 뭐죠? 왼쪽은 골프다. 그리고 오른쪽은 축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는 선생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골프와 축구를 이렇게 나눴는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 줄에 섰던 최경주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골프가 뭐냐 대체 물어보면 친구들도 전혀 몰라요. 태어났고 처음 들어본 용어가 골프였어요. 이 골프라는 그 운동을 접하게 된 그 계기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접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최경주 선수는 물론 그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선생님이 지명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변화를 자기의 의지대로 변화가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 변화된 이후에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되지 않았지만 기회는 본인이 자신의 의지로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골프에 흥미를 느끼고 또 꿈을 갖고, 그래서 국내에 최고의 프로골퍼로서 등극을 하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일본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우승했던 그 경력이 미국 PGA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고, 또 미국 PGA에서 한국 역사상 우승을 거의 10번 넘게 했던 그 골프계의 한국 골프계의 타이거 우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변화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회로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변화의 기회가 오지만 그
자신의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그 변화도 한낱 그 하룻밤에 꿈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책에 저는 이 책의 창업 4,500송이 포도나무 플랜으로 하라.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의 두 번째 꼭지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법무사 창업이라는 길을 들어섰고 결국에는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저의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또 의지와 노력을 꿈으로 연결하는 길만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는 물론 다 찾아오는 거죠. 이 변화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또 꿈으로 연결시켜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했을 때 성공의 길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